안녕하세요. 안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가을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조명이 어떻게 잡힐지 좀 걱정인데요. 제가 또 오늘은 정장을 입었죠. 잠시 후에 강의를 가게 돼요. 오랜만에 강의를 가서 조금 보통 때보다는 약간 캐주얼하지 않죠? 가을이 되니까 그 풍성했던 가을잎이 또 이제 이 비와 함께 아주 깨끗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는 물을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감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감정도 물에 상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실 물은 어떤 것들을 갖고 있죠? 흘러가는 성향을 갖고 있죠. 그리고 물은 또 만약에 이렇게 고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물은 고여버리면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고 균이 자라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뭔가가 되는 게 물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감정이 물이다 이러면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 흘러갈 수 있다면 그냥 이곳 오늘 일어났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든 그것이 그냥 이렇게 물처럼 흘러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한테 이제 문제는 뭐죠? 흘러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감정. 지난 시간에 감정은 에너지다, 이모션이다. 그래서 반드시 발산이 되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쓰여야 된다. 만약에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이 돼버리네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나요? 악취를 풍기게 되고 썩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룬다 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뭘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애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떻게 이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그죠? 그 방법을 지난번에는 일단 에너지니까 그것은 억압해서는 안 되고 쓰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쓰면 이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흘려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에 이제 두 번째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감정은 옳다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감정은 옳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칼라 테라피 가르칠 때 감정 파트를 가르칠 때 첫 번째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감정도 옳습니다. 우리 옳은 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옳은 것은 어떻게 요? 변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은 옳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는 어렸을 때 마치 성경에 나온 선악과 선과 악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감정과 그 다음에 갖고 있기 되게 불편한 부정적 감정을 어려서부터 구분하고 자랐어요. 그쵸? 내가 웃는다, 즐겁다, 행복하다, 마음이 가볍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옳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고민하지 않죠? 아니 오늘 나 왜 즐거운 거지? 어머 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늘 왜 계속 기쁘지? 나 왜 이러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옳다 인정하게 되죠. 와 오늘 기분 되게 좋네. 오늘 뭔지 가벼워. 좋은걸? 오히려 더 인정하게 되죠. 그쵸?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불안하고요. 뭔가 마음이 무겁고요. 할 수 없는 짜증이 나고 막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 또한 감정인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 감정은 품고 있는 게 익숙지 않죠. 짜증이 나요. 불안해요. 그러면 아까 기쁘다 즐겁다 똑같이 반응한다. 오늘 이상하게 짜증이 나네. 오늘 좀 짜증이 날 일이 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나요? 불안한 날도 있는 거야. 이렇게 되나요? 왜 불안하지? 나 뭐 때문에 불안하지? 아니 나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 거야? 뭐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지? 혹시 누구 때문인가? 어제 뭐 때문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으로 들어가게 돼요. 감정은 생각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지난번에 배웠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죠?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해결하려고 그래. 이 불안을 없애야 돼. 이 짜증을 없애야 돼. 이 불편한 감정에서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하기 때문에 어때요? 바꾸려고 수없이 이제 뭘 하게 될까요? 애를 쓰게 되네요. 그죠? 애를 쓰게 됩니다. 감정은 물입니다. 여러분 물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죠. 물의 모양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가둬두는 형태의 그릇을 바꾸면 우리가 물의 형태가 바뀌나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형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고인물이 돼서 뭐 잠깐 바뀌지만 또 금방 썩을 수도 있겠네요. 물은 흐르게 한다. 감정은 흐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중요한 법칙이 뭐라고요? 모든 감정은 옳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의 오래된 습관, 또 교육,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짜증을 내면 아이고 우리 진이 오늘 짜증났어요. 그래 짜증낼 수도 있지. 이런 좋은 부모님과 함께 사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짜증을 내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어디서 짜증이야? 네가 지금 짜증을 내? 자, 안 멈춰? 빨리 방긋방긋 안 웃어? 우리가 교육 자체를 바깥에서 내 감정을 만나준 최초의 사람이 엄마일 가능성이 거의 높은데 엄마도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엄마가 해결했던 방식으로 저희한테 또 학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습이 됐습니다. 짜증내면 싫어하는구나. 짜증은 나쁜 거구나. 화를 내는 아이는 나쁜 거구나 해서 내가 가진 감정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가진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밖에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감정은 고여버립니다. 옳다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오래된 습관은 바꾸려면 반드시 알아차림이라는 중간 단계가 필요해요. 알아차림. 오래된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잠깐,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지금 또 뭐하고 있지? 생각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구나. 오늘은 참 무기력하다. 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싸우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립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계속 푹 가라앉네. 다운되네. 불안하네. 근데 이건 내버려 두자.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컬러 테라피나 아니면 관계학에서 많이 반복했는데요. 어쩌면 수천 번을 반복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관을 뒤집는데 부족할 것 같아요.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불편한 나의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의미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solving,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dissolving, 녹이는 방법이 있다. 해결하는 것은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고 적극적 방법을 취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배고픔이라는 걸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나 추워요? 그러면 그 마음을 녹이면 안 되시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터운 외투를 갖다 입고 배고프니까 맛있는 밥을 차려서 드셔야 됩니다. 문제를 solving, 해결하는 게 있고요. dissolving, 녹이는 작업이 있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녹여야 된다. 녹여서 흘러가게 돼야 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당연히 감정은 뭘까요? 녹이는 방법입니다. 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지 마셔야 돼요.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칼이 아니죠.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따뜻함입니다. 미풍입니다. 감싸는 겁니다. 이게 녹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불안하니 따뜻하게, 불안하니 나를 감싸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나를 워밍, 따뜻하게 돌봐주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었어. 괜찮아. 그래도 돼. 그래서 화가 나도 돼. 화가 날 수 있어. 자, 감정을 나에게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예스해주고 그래도 돼 하라는 얘기지. 이 감정을 나는 화가 났으니까 그래도 돼 하라고 바깥에 터트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녹이는 게 숙제예요. 녹은 감정은 바깥에
폭파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폭파되지도 않고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삶의 책임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감정의 책임지기, 내가 가진 감정의 책임지기란 뭐냐면 제가 나한테 감정을 일으켰으니 저 사람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자다. 아니요. 저 사람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내 안에 뭔가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무너졌고 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화가 나고 억울함이 올라왔는데 이 감정이 저장된 곳은 내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올라온 감정에 대한 책임자는 정확히 나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책임지기로 결정합니다. 화를 불러일으킨 저 상황 어쩔 건지 그건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은 일단 빨리 이곳으로부터 좀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다? 이 감정의 주인은 이 감정은 누가 책임진다? 내가 지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지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뭐라고요? 녹이겠다. 따뜻하게 돌봄으로써 이 감정을 인정해 줌으로써 그러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감정은 옳다입니다. 여러분 중에 감정을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 구분해 두시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죄책감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감정을 또 끌고 오게 됩니다. 내가 어쩌면 저렇게 좋은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질투할 수 있지? 내 감정에 대해서 틀렸다, 잘못됐다 하시면 두 번째 감정이 뭐라고요?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또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뭐라고요? 죄책감, 수치심까지 이제 들러붙어서 여러분이 감정에 압도가 돼서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냐, 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감정을 녹여야지 감정을 덕지 증폭시켜서는 안 돼요. 그쵸? 감정을 증폭시키는 비결 1번이 뭐라고요? 이 감정은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네가 바뀌어. 네가 행동을 바꾸면, 말투를 바꾸면, 태도를 바꾸면 내 감정은 해결이 돼. 이게 감정을 증폭시키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감정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감정은 틀렸어. 잘못됐어. 어떻게든 빨리 바꿔야 돼. 변화해야 돼. 들들들들 볶을 때 감정은 증폭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세련된 심리학적 언어로는 저항이라고 하죠. 내가 지금 겪은 것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안 돼, 틀렸어, 싫어, NO 하는 모든 걸 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증폭시키는 방법, 상대한테 책임 전가하고 계신가요? 내가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지금 싫어 저항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엄청 열심히 감정을 증폭시키고 계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법을 내려놓는 거, 습관적으로 편한 방법을 내려놓는 게 우리가 전과 다른, 전보다 자유로워지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있어요. 내 것을 책임진다.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감정은 옳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감정 해결책 중에 하나는 녹이는 거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녹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올 것 같고 다음 만날 주에는 첫눈도 올 것 같은데요.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